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잠만 잤는데요. 오늘은 좀 신촌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오며 가며 너무 더워요. 아마도 오늘이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냉방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지하철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했는데요. 그 사이에 정거장소부터 집까지 오가는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5분도 안 되는 시간이 너무도 더웠습니다. 좀 선선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태풍이 서해바다로 지나간다 하니까요. 좀 선선한 바람은 불 것 같고, 우리 육지 쪽으로는 직접적인 큰 피해는 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 봅니다. 시원한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가지수가 4포인트 상승한 3254포인트고요. 거래량이 8억 주입니다. 투자자별 동향 볼까요? 개인이 880 매도, 외국인이 1100 매수, 기관이 146 매도했는데요. 금융투자가 3800 매수한 반면 보험이 3000 매도했고요. 연기금이 649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믿을 게 못 되네요. 업종지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이 3% 크게 상승했고요. 철강주 2.5%, 섬유의복 2.33%. 섬유의복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외출 안 하는 바람에 의복이 안 팔렸는데 올해는 섬유의복이 왜 팔리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상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외출 안 하고 저만 해도 마스크 쓰고 가능하면 외출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건 상승한다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증권주 상승했고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상승세 좋았다. 3차 산업이 좋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철강이 좋았고 비금속 좋고 의약품 좋았고 이런 정도고, 나쁜 건 통신 관련주. 오늘 통신 관련주 많이 하락했나 봅니다. 건설주 빠졌고요. 운송장비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를 말하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봐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 하락, 네이버, 카카오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가 크게 상승했군요. LG전자도 1.5% 상승했고요. SK이노베이션 상승세 보였습니다. KB금융 상승했고요. NC소프트 그래요. 좀 80만원 회복했으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려아인이 눈에 띄고 있고요. 요새 고려아인이 왜 뜨죠? 이 정치 관련주 아니겠죠? 코웨이하고 한국금융지주가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또 모처럼 상승세 4% 상승세 보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5%나 상승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텍 시스템 1,400원짜리가 9천만주 거래가 됐군요. 가격대를 보니 중가주, 저가주 위주로 움직였죠. 카카오가 2,000원 상승했네요. 1.36%. 왜 상승했을까요? 기관 매수로 보여지는데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또 개인 구자에 카카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죠? 자기 주가 받치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연제약 상승했고요.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죠. 오늘 현대차가 3,000원 또 하락해서 22만 5천원. 슬픈 이야기입니다. 동양철강 소폭 상승했군요. 다 봤나요? 이제 해외 차트 봐야 되겠죠?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몸통 길이가 컸다 중간 작아졌어요. 오비브를 봐서는 지금 계속 상승하거든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몸통 길이가 작아지는 거 봐서는 상승 동력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35,000포인트 도전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약해 보입니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좀 약해 보여요.
뭐 전장에는 강할지 모르겠으나 막판엔 조금 물량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역시 몸통이라 좀 작아지고 있죠. 직전 고점 14,800포인트 도전할지는 모르겠죠. 바로 코앞이니까. 거래량 하락하는 거 봐서는 좀 약해 보입니다. 뭐 직전 고점, 뭐 다우지수, 나스닥 직전 고점 돌파 시도는 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은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해 보이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코스피 좀 더 올라가 주길 바라고 있는데 다우하고 나스닥에 비해서 좀 약해지네요. 이 종합주가지수 제가 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어제는 자다가 얼떨결에 어저께 또 시황을 한답시고 했는데 아마 목소리가 조금 명랑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또 외출하다 오니까 목소리가 좀 밝아지네요. 그래서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걱정입니다. K방역, 세계적인 K방역 잘 나가던 대한민국인데 어쩌다가 18,000명, 뭐 1800명, 큰일 날 소리 했네요. 1800명, 1600명까지 됐을까요? 5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던 갑자기 1800명, 1600명까지 3배 이상 올랐어요. 서울, 그놈의 밤문화, 음주문화, 술집 경제 살리려다가 대한민국 경제 지금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옷이 하나가 서울에서 번지다 보니 경기도로 번지고 서울에서 번지다 보니 인천까지 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강원도까지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술집 문화 살리려다가 대한민국 경제 망가뜨리고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경제 살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사우나, 뭐 교회, 뭐 목욕탕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각하네요. 거제인가요? 거제에서는 뭐 나이트클럽 문 열게 해준다고 뭐 시청 앞에 가가지고 쇼를 한 나이트클럽 사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개판인 것 같습니다. 개판. 대한민국 경제 좀 살립시다.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부산이 그러다 보니 경남까지 그렇고 부산 경남이 그러니 대구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서울과 부산이 문제고요. 그 주변까지 확산시키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이 고래 등에 좀 대전까지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이 정도면 예상했었죠. 밤문화 오늘하고 할 때 경제 살리겠다고. 술집 문화 경제, 술집 경제 살리려다가 야간 경제 살리려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주식시장 영향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 코스피가 다우지수보다 더 좋았었는데요. 상승 탄력이 갑자기 확 죽어버리잖아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K방역을 깨트리고 싶은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황 모시기가 뭐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뭐 그 라디오인가 어디서 인터뷰한 걸 제가 유튜브에 살짝 봤더니 교회는 뭐 모여서 하는 게 뭐 좋은 겁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 종교의 본질은 해가면서 아마 내용은 안 봤어요. 제목만 봤는데 교회의 본질은 아마 모여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저 교회 다닙니다. 저도 교인이에요. 교인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코로나 그동안 명맥을 계속 이어온 건 교회 덕분 아닌가요? 그렇죠? 교회 덕분에 이 명맥을 계속 살려오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타격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라 함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내 지역을 위해서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교회에 쌓아놓은 혹시 자금이 있다면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럴 때 좀 풀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먼저 나서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앞장서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독교를 칭송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란 종교에 대해서 아마 다시 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는 집 봐서는 누가 교회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자숙하는 게 교회 도리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불교는 살생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조금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일단 살생 금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호국 안민, 임진왜란 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스님들이 나서가지고 사명대사,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 일본군 무찔렀잖아요. 물론 살생이에요. 호국 안민, 국가 보호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살생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다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호국의 호국. 교회는 호국이 아닌 것 같아서 슬픈 거예요. 좀 먼저 내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나섰으면 코로나가 좀 잡히지 않을까. 교회의 역할 했으면 좋겠고, 황모시기 인튜브 K방역 깨트리려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경제 안 좋아집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을, 부동산과 주식시장 서로 내가 보면 상부상조하는 역할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서로 관련이 많아요. 주식과 부동산 뭐가 움직이느냐?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면 그게 이제 경제 영향 미치고, 경제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6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좀 짧아지고 있죠.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6개월 내지 9개월 후에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하거든요. 과거에는 6개월 내지 9개월인데 이게 자꾸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그 친구가 전세 살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더니 집 분양받고 나서부터는 부동산 시장 좋아져요 그러고 있고, 이제 입주했는데 아주 신났습니다. 부동산 좋아진다고. 그 한 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상투 아니겠니? 지금 사면 위험하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집은 사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은 다 산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고, 살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은 예전엔 기다렸으나 지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산 것 같아요. 주식과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의 주식,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유입은 안 되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올 초에 들어왔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대기적인 매도 세력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새로 사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올라가지도 않고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시장이 유입이 안 돼요. 경제는 좋은데 더 이상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보기엔 거의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산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서울 같은 데는 20평, 30평이 10억 넘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다 매수했다가 보여집니다. 잠재적인 대기 매도 세력들이죠. 현 정부에서 부동산 떨어뜨리는 거, 하락시키는 거, 그거 못해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여러분 담당자 시켜주면 부동산 한 달이면 저한테 부동산 정책 맡겨놓으면 한 달이면 하락시킬 수 있어요. 다 알면서 안 하잖아요. 자기가 총대 매기 싫은 거죠. 한 달이 건너면 학연 지연, 그렇지 않겠어요? 학연 지연 다 선후배 친구 옆집 살고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총대 매기 싫은 거겠죠.
대통령 입장에서야 지금 뭐 빨리빨리 부동산도 하락하고 하고 싶으면 밑에 실무자들이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고 하락할 수도 없죠. 그거는 권한, 과잉 권한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면 권한 뭐라고 하던데. 그 부동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무자들이 못하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좀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그건 잡을 수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올 때까지 온 걸로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요 아마 작년도에 피크 친 거 아닌가 싶어져요. 2020년도에 아마 인구가 피크 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어제 시황을 올렸는데 좋아요도 없고요, 댓글도 없고요, 조회수도 없고요. 그래요. 오늘 또 뭐 시황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들 안 볼 것 같고 안 들을 것 같고 좋아요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누를 것 같아서 또 주말이고 하니까 그냥 전체 주식 얘기는 하려고 해요. 종목 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대충 해답 알지 않아요? 그렇죠? 대충 해답 알잖아요. 진짜 갖고 싶은 종목, 갖고 있는 종목 궁금하면 댓글 다세요. 5종목 이상 되면 제가 토요일날 달겠습니다. 시험 또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교통, 부동산 결국 교통과 관련돼 있을 텐데 인구가 피크 쳤어요. 인구가 피크 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많아요. 지금이 부동산이나 교통이 피크예요. 여러분들 오며 가며 지금 교통 막히잖아요.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요. 지금 교통 막히는 거 즐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기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가보세요. 국도변에 가면 차 안 막히고 잘 빠집니다. 도쿄 시내 러시아화 할 때는 아주 막히죠. 외곽지대 나가게 되면 차 썰렁해요. 노령화 돼가지고요 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아마도 5년 10년 되면요 여러분도 러시아화 때 대도시 빼놓고 나가서 조금만 외곽에 나가면 오고 가는 차들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 옛날에는 차가 많았는데 왜 지금 차가 없을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 막히는 거 즐기시고요. 지금 집값 제가 보기엔 거의 상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이건 막을 수 없는 상태로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당국자들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기 책임 안 밀리려고 멱살 안 잡히려고 언젠가 책임 안 지려고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잡으려면 왜 못 잡겠어요. 충분히 잡죠.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안 하는 거라고 봐야지겠죠. 또 우리 시장 살리려면 그 좀 재난지원금 좀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엑스맨들이에요. 엑스맨들 뭐 검찰총장 시켜줬더니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았고 감사원장 나가서 시켜놨더니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옛날 뭐 재무부 장관인가 경제기획원장인가 나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또 지금 하는 놈도 홍모시기도 또 엉뚱한 짓 하고 앉았고 다 꼴통들이에요. 다 있는 자들이에요. 네. 한마디로 친일파 잔재 세력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애국이란 민주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민주화 운동할 때 민주화 탄압하던 애들이 이제 와서 자유민주주의 외치고 앉았고 대한민국 경제만큼 발전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가장 큰 기반이 국민들의 민도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가만 놔뒀으면 민주화 안 되고 가만 놔뒀으면 부익부 빈익빈 개판 됐겠죠. 그나마 민주화되고 국민들 수준 높아지니까 그나마 지금 복지시설 갖춰주고 뭐 부익부 빈익빈 그나마 양극화 그나마 지금 줄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부세 더 강화시켜야죠. 강화시키고 불로소득 더 강화시키고 세금 더 강화시키고 해야 되겠죠. 복지정책 더 펼쳐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그 폐단이라고 하면 뭘까요? 자유민주주의 물론 좋아요. 근데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수저 계속 금수저 되는 거고 흑수저 계속 흑수저 되겠잖아요. 그럼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앞장선 미국을 보세요.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잘 나가는 돈 많은 친구들 자기 재산 죽을 때 사회 환원하고 죽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세가 90%고요. 간접세가 10%예요. 돈 많은 사람 가지고 돈 많은 사람 세금으로 나라가 이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아마 48%고, 직접세가 48%고, 간접세가 52%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나 담배값 똑같이 내고 있죠. 기름값 똑같이 내고 있죠. 옷 살 때, 뭐 TV 살 때 똑같은 세금 내고 있잖아요. 있는 자는 다 나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도 다들 뭐 미국식 좋아하지 않나요? 미국처럼 우리도 직접세 90%, 간접세 10% 하는 게 맞죠? 미국 찾고 있는 인간들 많잖아요. 저도 미국 좋아해요. 네, 미국 좋아합니다. 반미 주제가 아니에요. 80년대 대학생들이 양키 고홈을 외친 거는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 정치 당국자들이 싫었던 거죠. 뭐 전두환, 노태우 79년도 12월 12일 날 전방에 있는 군대 빼돌려가지고 서울로 침공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대는 군대를 이끌고 북으로 가야지 전방에 있는 군대를 끌고 어떻게 서울로 진격합니까? 진격해 내려올 때, 그 수많은 트럭이 내려올 때, 동두천과 의정부 지날 때 미군 부대가 얼마나 많아요? 다 알고 있죠? 눈 감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대학생들 쿠데타 일으키는 걸 미국이 눈 감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미국을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80년대. 또 80년도 5월에 봄에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났을 때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갈겼잖아요. 미군들이 막을 수도 있었어요. 네, 눈 감아줬잖아요. 그래서 당시 양키 고음을 외친 거지. 반미주의자는 아니에요. 미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금도 미국처럼 간접세, 직접세 90, 간접세 10%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간접세가 더 많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들이 세금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나요? 재난지원금도 조금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엑스맨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잘못 쓴 건지 탕평책이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코스피 지수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 않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또 얼마나 밀리고 오르면 또 얼마나 오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멈추겠죠. 빠진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른다고 또 기뻐하지 말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거래량 줄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매수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신용 있는 물량은 가능하면 줄이시기 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제 그만할까요? 아는 거 없는데 우리 좀 주식시장이 잘 되기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코로나도 빨리 잡혀야 되고 부동산도 조금 안정을 좀 더 찾아야 되고 재난지원금 이왕 줄 거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종목 봐야 되나요? 현대차. 근데 지금 뭐 종목 여러분들 보고 싶으세요? 오늘 1.3% 하락했는데 거래량은 많이 증가했죠? 또 단기 바닥은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오늘 뭐 자동차가 다 빠졌으니까. 여기서 빠지면 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단지 우리가 즐거운 건 24만원, 24만 5천원 갔을 때가 행복했다라는 거겠죠? 아, 이때가 행복했구나.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줄이지 못해서 좀 슬프구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질문 중에 뭐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을까요? 얼마나 빠질까요? 그 누가 알아요? 몰라요. 차트 본다고 그게 지금 차트가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빠져요? 지금 팔아도 안 빠지고 사도 안 오르고. 신용이라든가 혹시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건 줄이세요. 현금은 버틸 수 있잖아요. 신용 같은 거 줄이시고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첫 번째 일단 코로나 안정입니다. 코로나가 안정돼야 뭐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지금 마음 놓고 올라가는 것이지 코로나가 지금 1600인데 뭘 바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네, 뭐 술집 경제 살리겠다고 깝친 놈들 있잖아요. 네, 요즘 조용하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치되더니 경제 살리겠다고 설치되더니 경제 다 죽여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저도 교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교인이에요. 좀 교회가 좀 자숙했으면 좋겠어요. 불교하고 성당은 안 그러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깝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거기에 또 내색은 안 하지만 대리만족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렇고요. 빨리 코로나 안녕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식당 가는 것도 무섭고요. 신촌 나갔는데요. 지금 신촌하고 홍대 앞이 지금 폭탄이랍니다. 젊은이들 모이는 곳이 폭탄이랍니다. 강남 술집부터 확산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놈들 진짜 밟아버리고 싶어요. NC소프트 80만원 깨졌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있네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죠?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SK 하이닉스 불안불안하죠? 그점 낮아지고 저점도 다시 낮아지고 있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아슬아슬해죠. 역시 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뭐 현금이라면 어떻게 버텨볼 수 있겠으나 신용물량 같은 거는 버틸 수 없겠죠. 일단 불안합니다. 여기서 뭐 더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불안합니다. 다음 주 태풍, 그 다음 주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4단계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 그 2주 효과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주가 지나면 4단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불법 행위가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좀 같이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K방역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민도가 높아요. 뒤에서 웃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벌 받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하락하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어요. 뭐 큰 움직임은 없고요. 여기 돌파는 긴 장대 돌파는 한동안 한 달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거래량 계속 줄고 있죠. 결코 우호적이진 않는데요. 빠지지도 일단 않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좋군요. 혼자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으나 요거를 벗기고 올라가나요? 여기까지 가나요? 좋으네요. 가끔 이렇게 좋은 것도 하나씩 있어야죠.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보고요. 뭐 큰 흐름 없죠? 삼성 SD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너뛸게요. 아까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네요. LG전자, 삼성 SDI 두 개 좋아 보이네요. 삼성 전기도 좀 좋았죠? 굳이 뭐 안 좋은 거 볼 필요 뭐가 있겠어요?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늘은 또 하락했군요. 진짜 어제는 여러분들 뭐 댓글도 없고요, 좋아요도 없고요, 내가 왜 시황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보시고 호응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눌렀다가 나가시는 분들 왜 그러세요?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주가 안 좋았거든요. 심하게 밀렸네요. 이건 팔으란 얘기죠. 대량 거래다가 이 정도면 기관에서 그냥 기관에 대해 두드려 보고요. 현대건설의 수익률 났거든요. 그냥 뭘 팔까 하다가 그나마 수익률 난 종목 찾다가 현대건설 그냥 패버린 것 같습니다. 같이 팔아야죠. 어찌하겠어요. 기관이 팔면 같이 팔아야죠. 네. 그냥 수익률 난 건 다 파는 거예요. 뭘 팔까 고민하다가 네, 수익률 난 종목 그냥 팔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팔만 하겠죠. 자기들은. 그나마 수익률 난 종목이 현대건설일 테니까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30분 지났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혹시 뭐 궁금한 종목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도 즐거이 한 5개 종목의 그 종목 문의가 있으면 제가 토요일날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